치매가 진행되면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수면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자는데도 어렵고 잠들더라도 자주 깨고 자다가 깨어나서 선망과 망상이 생겨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수면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치매 환자의 잠재적인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치매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환자의 수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생기게 되면 환자의 수면 패턴은 어떻게 변할까요? 잠을 자고 깨는 것은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뇌의 퇴행과 노화가 진행될 때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가 가장 먼저 퇴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송과체도 시상하부와 함께 나이가 들고 치매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퇴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저녁에 졸리게 되고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잠들더라도 중간중간에 자주 깨게 됩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생체 시계가 위치하고 있는 시상하부가 제일 먼저 손상되고 그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수면 각성 주기가 없어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낮에는 과도하게 졸리고 밤에는 더 잠을 못 자고 깨어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들은 잠자는 동안에 깊은 잠인 서파 수면도 줄어들게 되고요. 꿈꾸는 잠으로 알려져 있는 렘 수면도 급격히 줄어들게 돼서 잠을 자더라도 얕은 잠만 자기 때문에 신체에 회복을 시키는 중요한 수면 시간인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이 줄어들므로써 뇌 회복도 안 돼서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불면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면 장애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수면 장애는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는 밤이 되면, 그리고 자려고 누워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고 자더라도 자주 깨게 되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지 불안 증후군은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치매의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입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잠자는 동안에 다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떨게 되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다리가 떨기 때문에 이 때문에 뇌가 반복적으로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들 수 있습니다. 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잠자는 동안에 혀가 뒤로 처짐으로써 기도를 막게 해서 숨을 못 쉬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면 장애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약 40%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면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잠자는 동안에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치매가 2배에서 3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잠으로 알려져 있는 렘수면 때 근육의 마비가 와서 꿈을 꾸더라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런 근육의 마비가 풀어지게 됨으로써 꿈꾸는 내용을 실제로 팔다리를 휘두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렘수면 행동장애는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이 동반된 치매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가 나타나기 5년 전부터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가 먼저 선행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에서 야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일몰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일몰현상은 밤이 될수록 해가 진 다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일몰현상의 증상으로는 혼란, 불안, 방황, 고함을 지르는 증상이 들 수 있습니다. 치매에서 발생하는 24시간 일주일 리듬의 변화 때문에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몰현상은 잠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망상, 환각, 불안, 초조가 나타나서 환자는 계속 깨어있게 되고 이상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들도 밤새도록 못 자게 됩니다.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집을 나가서 동네를 방황하기도 하고 본인이 다니지 않는 길까지 멀리 몇 시간 동안 나가는 배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가 시작되더라도 좋은 수면을 유지해서 치매의 진행을 늦춰야 될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건강한 생체시계,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조용하고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취침 루틴, 수면 루틴을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전자기기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많이 발산되기 때문에 뇌를 자극해서 잠을 못 자게 하게 되겠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치매에 있는 환자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제한하는 겁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낮에 자주 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낮잠,
그리고 잦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게 된다면 3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신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낮에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고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낮에 일정한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낮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사회활동이나 모임에 참가한 치매 환자들은 밤에 훨씬 더 깊은 잠을 자고 오랫동안 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낮에 빛에 노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빛은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낮에 자연광, 즉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하여야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요인 때문에 햇빛을 쬐 수 없다면 실내를 밝게 만들므로써 자연광을 대신해서 낮에 깨어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각성제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침실 환경 조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평안한 침실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침대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물건들을 놔둠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워지면 불안한 것들이 가중되는 노인들이나 치매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보다는 미등과 같은 약한 조명을 켜줌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잘 지키고 갖추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생활보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소음이나 빛과 같은 침실 환경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시냇물 소리, 파도 소리, 빗방울 소리와 같은 백색 소음이 나오는 전자기계를 잠자는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잠들 때 외부 소리에 의해서 뇌가 자극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으니 너무 시끄럽거나 소음이 통제 안 되는 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백색 소음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잠자는 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는 수면을 도와주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나 뇌를 억제하는 약제 사용은 가장 최후에 사용해야 되고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노력, 간병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이 보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치매의 진행을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꿀잠 투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